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0일입니다. 지금 카불 공항에서 철수 작전이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송기를 이용을 해서 어제 하루 3,000명을 바깥으로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 밖에 민간 항공기를 전세 내어가지고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약 6,000명이 되는 미군이 파병되어 가지고 공항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공항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군과 함께 합동작전을 펴고 있는 아직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아프간의 이 특공부대원들입니다. 아프간 군대 30만 명 중에서 그래도 끝까지 싸운 사람들이 이 18,000명의 특공대들이었습니다. 이 특공 요원들은 그래도 일부가 미군과 남아서 공항을 경비를 하면서 아직도 항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이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와 손잡고 공항 수비에 도움을 주면은 마지막에 당신들을 태우고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 18,000명의 특공대,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숨어 다니고 있겠죠. 30만 명의 정규군이 이 와야 되는 과정에서 이 특공대원들, 그리고 전투조종사들, 이런 사람들이 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컨대 8월 15일 카불이 함락될 때 인접한 우즈베키스탄으로 22대의 전투기와 24대의 헬리콥터가 도망쳐 나와서 우즈벡에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600명의 병력이 도착했다는 거군요. 근데 이란에도 또 도망간 사람들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 군대는 와해되었지만은 이제 보복을 두려워한 군인들이 살 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벌써 이미 명단을 딱 확보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미국에 협조했던 사람들, 특히 정보기관, 그리고 수사기관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정예부대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족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가족들도 몰살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미 예상되었던 거죠. 탈레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한 달 정도 됩니다. 동영상이 CNN에 공개된 게 있습니다. 이 무슨 동영상이냐면은 이 특공대원 22명이 탈레반에 포위돼 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 마지막에 항복을 합니다. 무기를 다 버리고 손을 들고 나와요. 그런데 손을 들고 나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사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총성도 나오고 넘어져 있는 피 흘리는 시신도 나오고 탈레반 세상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미국 편에 서서 탈레반과 싸웠던 아프간 군인들, 정보 요원들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그리고 현역 군인, 특히 장교들, 과거에 보안사에서 일했던 사람, 과거에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에서 일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이 김일성 세상이 되면은 온전할 것 같습니까? 당신들이 가장 먼저 사냥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김정은과 사실상 손잡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특히 송영무, 정경두 지금 국방장관에게 하고 싶습니다. 김일성 세상이 되면은 당신들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까?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월남이 공산화된 다음에 제일 먼저 숙청한 사람들이 협조한 베트콩 간부들이었습니다. 지금 김일성 세상이 되면은 제일 먼저 숙청될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종북 세력, 전대협 출신들, 그 다음에 군 장교단, 정보기관의 간부들,
공안 검사 출신들, 경찰 간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저 사태를 보면서,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이제 피와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황장엽 선생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이념이란 건 뭐냐?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라고 했어요.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이해관계는 뭡니까? 적과 동지를 가르는 겁니다. 적은 누굽니까? 김정은 세력, 그리고 주사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적 아닙니까? 대한민국 적이냐 아니냐? 문재인 정권을 대한민국 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편으로 보느냐, 이걸 분명하게 가리려면 이념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적이라는 걸 꼭 제가 설명을 해 줘야 하겠습니까? 가장 쉽게 설명하려면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문재인이가, 민주당이, 국정원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영복이를 사상적으로 가장 존경한다고 문재인이 이야기했을 때 그 고백은 신영복이가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뜻하는 거 아닙니까? 신영복이가 존경하는 김일성도 존경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영복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문재인이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도 김일성의 악령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영복이가 쓴 글씨체로 국가정보원의 정신이 담기는 원훈석에 문자를 새겼다면 국정원 또한 김일성 악령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김일성주의자를 홍보하고 다니는 문재인, 대한민국 적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적인 김정은과 북한군을 적으로 보지 말라는 자가 적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적을 적으로 보지 말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고 해가지고 헌법과 한미동맹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면은 그걸 받아서 수행해서 되겠습니까? 헌법제 7조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재인의 불법한, 그것도 헌법을 무시하는, 한미동맹을 무시하는 명령을 받아서 수행함으로써 국군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이 군 수뇌부들, 주로 국방장관, 합참의장,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사면도 있고 해가지고 과거를 용서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가 반역은 용서 못하는 거죠. 국가 반역에 해당하는 게 내란죄, 여적죄, 이적죄, 거기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많습니다. 여적죄의 경우에는 적과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도 없습니다. 사형밖에 없어요. 하이 트리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걸 동양에서는 대역죄라고 했어요. 역적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국가의 독립과 국가의 체제를 부정하고 적편에 서는 자들을 말합니다. 문재인은 김정은과 대한민국의 대결에서 대한민국의 편에 서지 않고 자신의 국군 통수권을 김여정에게 일부 상납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항변 하나 하지 않고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문재인 특보단에 들어왔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따지면은 그것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그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간첩이 문재인 옆에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은 따질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 이 세력은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아프간 사태가 다음 3월 9일 또다시 김정은 추종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임기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교과서가 되고 있다. 지금 참혹하지 않습니까? 이 내전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과 싸웠을 때는 휴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내전은 같은 말을 하고 바로 이웃에 살던 사람들이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인에 대한 전쟁이 됩니다. 바로 시리아에서 왜 지금 한 50만 명이 도륙당했느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날 때는 같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에 선동이 들어가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져가지고 인구 2천만 되는 나라에서 한 300만 명은 외국으로 달아나고 국내에서는 반 이상이 자기 고향을 떠나고 50만 명 죽어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내전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6.25 때 우리가 그 참혹상을 실감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대한민국은 아프간처럼 월남처럼 무너질 것이라는 그 교훈을 카불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국정원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검찰, 경찰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남의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이 지금 쫓기고 있는 아프간의 정보기관, 아프간의 특공대 요원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